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 빠져서 252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지겨운 하락세입니다. 지금 보면 거래일로 8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8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지금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8연속 음봉이죠. 네. 과연, 지금 이게 8연속 음봉이 상당한 기록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8연속 음봉이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월요일까지 음봉이 뜬다 그러면 아마 신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9연속 음봉까지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단기간에 거의 뭐 150포인트 이상, 오늘 저점으로 치면 거의 16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국내 증시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인도 증시도 오늘 1% 이상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고요. 미국 다우도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37,800대를 찍었고요. S&P도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1%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역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1.5%가 올랐고요. 35,500대 마무리를 했고, 장중에 35,700대까지 가면서, 역시 또 34년 만에 최고치를 갔고요. 일본의 89년 사상 최고치가 38,900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38,900대, 과연 사상 최고치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일본 증시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글로벌 증시가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뭐 주주환원 그리고 중복 상장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좀 개선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어제 뭐 지수 자체는 지금 고점권에서 거의 뭐 보합세에 가까운 그런 지수인데요. 개별 종목별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애플이랑 요새 보면 테슬라, 테슬라 이쪽이 지금 좀 약해요. 애플 테슬라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가 확실히 좀 더 하락폭이 큽니다. 어제도 2.8% 이렇게 빠졌고요. 애플도 0.3% 빠지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5% 올랐고요. 어제 장중에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시총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지금 시총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1위 기업을 놓고 벌이는 이 싸움도 참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 0.8%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계속 갔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1.8% 오르면서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넷플릭스도 2.9% 오르면서 넷플릭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일라이릴리 이런 기업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CPI가 나왔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는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3.2%였는데 3.4%가 나오면서 좀 높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CPI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만도 한데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걸 다 만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역시 지금 미국 시장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뭐 시총 상위 주식을 보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거의 뭐 올라오는 게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문제점은 뭐 계속해서 이제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가 선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난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제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투자자들한테 이런 투자 수익을 돌려줄 그런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제도가 너무 후진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예가 메리츠 금융주주인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참 드물게 이런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 뭐 주가를 보면 거의 뭐 저점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요즘 같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좀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뭐 그래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씩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워낙 그 예전에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했었거든요.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3만 5천을 넘고 있지만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7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어, 그때에 비해서 거의 지금 지수가 5배 이상 올라온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 니케이가 7천 갔을 때 보면 이제 PBR이 막 0.8 막 이랬습니다. 지금 코스피 PBR이 0.9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니케이 7천 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아베 정권 그리고 기시다 정권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주주에 대한 제도들이 굉장히 선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미국을 많이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5배가량 올랐는데, 코스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선진화돼서 미국과 뭐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코스피 저는 뭐 1만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